자,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제 A부터 Z까지 출력하는 함수를 구현해달라 하는데, 자, 그러면 늘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A부터 Z까지 출력하는 방법을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냥 무지성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그쵸? U, V, W, X, Y, Z.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쓰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그쵸?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뭐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우리가 A부터 Z까지 출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자, 여기 문제 보셨나요? 사실 C 언어에서는 A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A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A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읽어보면 뭐래요? C 언어에서는 A는 사실 뭐다? 97과 똑같대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ASCII 코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A라는 녀석을 실제 ASCII 코드라는 걸로 변환하게 되면 그 녀석이 97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 컴퓨터는 A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컴퓨터는 오로지 기계어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어가 뭐예요? 1과 0이에요. 이진수입니다. 그러면 이진수를 변환하기 전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이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실제 97로 변환이 돼요. 그러면 그 97로 변환이 된 수가 이진수로 변환이 돼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알아듣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ASCII 코드라고 합니다. ASCII 코드. 그러면 ASCII 코드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해보면 ASCII 코드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97은 뭐랑 같대요? A랑 같다. A는 곧 97이다. 즉 A라는 숫자를 10진수로 변환하니까 97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대문자 A랑 소문자 A랑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강사님 A가 97인 거랑 저희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정보 처리 기사 문제에서 요게 나왔어요. 요 문제가. 그래서 시험 출제자를 엄청 욕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인 시험 보는 사람이 이제 전공생들 아니고서는 이 A가 97이라는 사실 알까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나온 거 거의 대부분 틀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온라인 강의 하시는 분들, 정보처리 기사 온라인 강의 하시는 이제 시험 문제 출제 분석하시는 분들 욕 엄청 했습니다. 출제자 도대체 이거 뭔 생각으로 했냐고. 여튼 그래서 A는 뭐다? 97이다.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을 10진수로 변환하면 97인데 그걸 잘 이용하면 돼요. 어떻게? 자, 폼을 돌려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캐릭터로 할게요. 캐릭터로 쓰시고, 그 다음에 캐릭터 i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 97이라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i는 97 플러스 26이라 해볼게요. 왜? 알파벳이 몇 자이기 때문에 26자. 자,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프 해볼게요. %c. 자, %c가 뭐예요? 문자를 출력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i값.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뭐야? 자, 코드, 그쵸. 얘 때문에 그렇죠? 얘 잠깐 주소 걸고. 자, 보이시나요?
나오는 거 잘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야? 이게 잘못 썼죠? 리턴이 아니라 프린트 프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줘야죠. 그래야지만 줄바꿈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가능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캐릭터 i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문자 a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26자니까 그냥 Z라 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 자, 실행해볼게요. 잘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뭐냐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C 언어에서는 문자라는 거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가 문자 쓰고 문장 쓰고 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C 언어가 판단할 때는 뭐다? 다 숫자 처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C 언어에서는 뭐다? 문자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출력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m부터 m 사이에 존재하는, 맞나요? 이거 정수의 합이 먼저 아닌가요? 그렇죠. 정수의 합이 먼저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get n to m sum, 즉 1부터 3, 5부터 10, 11부터 15,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앞에가 RS가 int 타입이니까 여기다 어떻게? int라고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인자값이 몇 개? 2개죠? 그럼 여기도 그냥 n이랑 m 쓰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n과 m을 쓰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시작값이 되고 얘가 끝값이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for int i는 1, i는 10, 리턴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냥 이건 1부터 10까지 출력해주는 그냥 반환수 반복문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썸을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썸이라는 합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int 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0이라 썼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썸은 썸 플러스 i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썸 리턴 해줬고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단순히 1부터 10까지 연속된 수열을 더하는 함수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넘겨진 값을 더했으면 좋겠으니까 1과 10으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뭘로 바꿔라? 그렇죠. n과 m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n부터 m까지, 그 다음에 n과 m부터 m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 줄임 표현 있죠. 어떻게? sum 플러스는 i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다. 자, 실행해보면 잘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가요? 맞나? 소수의 합. 이게 마지막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예요? get n to m prime sum, 즉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1부터 10 중에서 그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지금 뭐해라? 더해줘라. 더해줘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int죠. 그러면 여기다 뭐 쓴다? int.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시작값이고 이 녀석이 끝값이겠죠. 1부터 10까지니까. 그래서 int 스타트라 잡고 int end라 할게요. 그러니까 스타트랑 end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만약에 반복문을 돌린다 하면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for int i는 1이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죠? 단순히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원래 우리가 1부터 10 사이의 모든 소수를 일단 뭐 해야죠? 걸러내야 되잖아요. 걸러내야죠. 걸러낸 다음에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스타트부터 엔드 사이에서 뭘 해주면 된다? 소수값을
걸러내주면 되는데 그거 구하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함수 기억나시죠? 그거 쓰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num이 1보다 작다. 그러면 return 0 해주면 되는 거고. 포문도 it i는 어디까지? 2부터 i가 어디까지? num 전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num을 뭘로 나눴을 때 i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럼 한 번이라 나눠 떨어진 거는 소수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도 return 0. 그 맨 마지막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소수 판별해주는 함수 구한 다음에 얘가 이제 소수 판별해주는 함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제 프라임 넘버를 넣는 거죠. 만약에 이제 프라임 넘버다. i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1부터 10까지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서 나한테 알려주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int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렇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더해진 값을 리턴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잘 설계를 해놓고 이즈 프라임 넘버라는 녀석을 우리가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녀석의 역할이 뭐예요?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i 값을 넘겼을 때 1부터 10까지 i 값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1이 소수인지 2가 소수인지 3이 소수인지 4가 소수인지 알려줘서 참이면 그 참인 i 값만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더해지면서 그 sum이라는 값에 축척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1부터 10까지 고정되면 무조건 뭐만 나와요? 1부터 10까지 고정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라? 그쵸? 그러면 넘겨준 값이 스타트니까 스타트, 끝값이 엔드니까 이렇게 써줘야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나온다?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10 넘겼으니까 17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값을 넘기면 그 다른 값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예요? m부터 m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결국에는 왜 쓰는 거예요? 함수를 그냥 쓰는 걸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써요? 아니에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내가 자주 사용되는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녀석을 따로 격리시켜 놓는 거죠. 분리를 시켜 놓고 그거를 마치 우리가 레고 블럭을 조립하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다 끼워 넣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코드가 작동되게끔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함수 안에서 그 내가 제대로 만든 그 함수를 또 실행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을 받게끔 만들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함수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활용한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당 함수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수만 만들면 뭐예요? 그걸 응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is prime number라는 함수를 잘 만들어 놨고 잘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걔가 이곳에서도 쓰이고 저곳에서도 쓰이고 내가 만약에 필요하면 걔만 딱 뽑아내가지고 사용하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함수의 이점인 거죠. 그래서 함수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복잡한 코드의 작성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잘 모릅니다. 지금은 크게 잘 모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함수 없이 쓴다 하면 이만큼 줄여서 쓸 수 있는 것도 이만큼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수를 사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코드를 이만큼으로 줄여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 관련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